네, RPM 73페이지의 46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는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그래서 x-2의 제곱, 자,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2,0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2,0이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지금 x가 2 이상인 범위에서만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 중에서 자, 여기 요 점선이 지금 x는 2니까요. x는 2보다 오른쪽 범위 여기만 남기고 이쪽 그래프는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그래프를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 함수입니다. 오른쪽 위방향으로 향하는 증가 함수죠. 자,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fx와 그것의 역함수, 자, 역함수를 그리면은 뭐 대략 한 여기쯤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역함수하고 이 fx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무조건, 자, 여러분 알죠? 아이고. 자,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fx가 증가하는 함수라면 그 증가하는 함수와 y는 x에 대해 대칭된, 자, 얘가 그러니까 y는 fx고 얘는 초록색으로 바꿀까요? 자, 얘는 y는 f 역함수 x인데 이 fx와 f 역함수 x가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 무조건 y는 x도 같이 만납니다. fx가 증가함수라면. 따라서 이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을 때 어렵게 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빨강, 파랑, 초록이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파랑이랑 빨강,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초록과 파랑의 교점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을 때는 역함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fx와 y는 x라는 녀석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교점 찾는 식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기 때문에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fx는 x다라고 놓고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의 fx는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랑 같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이니까 x값이 2개 나오죠? 1 또는 4가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는 2 이상의 영역에서만 정의된 거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얘기고요. 이 녀석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는 4,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a, b가 4,4니까요. a 곱하기 b는 1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463번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랑 똑같아요. 이번에도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은 직접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fx와 y는 x 얘네 둘의 교점으로 찾는다 라고 위에서 말했어요. 462번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자, fx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과 자, 여기서의 x를 같다라고 놓고 얘를 계산하시면 이게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2 곱하면은 x 마이너스 3은 2x. 그럼 결국 x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y도 마이너스 3이 돼서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OP의 길이는 OP의 길이 뭐 뻔하죠? 0,0부터 마3, 마3까지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3루트 2를 답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항상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교점을 찾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fx와 여기 있는 x를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다. 자, 요렇게 놓고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으시면 돼요. 네, 이것이 교점 찾는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는 방법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64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구간에 의해서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구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감이 잘 안 오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x는 1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일단 2분의 1x라 그랬으니까 자, 원점을 지나갈 거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이 정도로 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이 그럼 얼마냐? 여기가 당연히 2분의 1이 될 텐데요. 자, 1,2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 함수로 넘어가죠. 요 함수로 넘어가면 이거 연장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1 이상이 되게 되면 2분의 3x-1입니다. 그럼 얘는 일단 1을 집어넣어보면 여기 x자리에다 1을 집어넣어보면 2분의 3 빼기 1이니까 요 지점을 분명히 지나가죠. 그렇죠? 요 지점을 분명히 지나가는 녀석이고 그러면서 기울기가 2분의 3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자, 요 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2분의 3이면은 여기서 쫙 기울기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쫙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 정도로 그릴까요? 요런 함수입니다. 그리고요.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fx라면 그러면 역함수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는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 y는 x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쭉 45도가 맞나요? 네, 얘를 y는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 직선에 대해서 이 빨간 직선을 대칭을 시키게 되면 자,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똑같을 텐데 대신 이번에는 여기를 요렇게 대칭시켜가지고 여기 지나겠죠. 여기 1,2분의 1을 지났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1이라는 지점을 지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 대칭된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초록 그래프가 바로 y는 f 역함수 x다. 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 fx와 f 역함수 x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 보이는 이 뭘까요? 이거 평행사변형일까요? 네. 평행사변형 아니고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좌표들부터 좀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우선 요 지점의 좌표는 딱 보이다시피 자, 2분의 1, 2분의 1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요거. 자, 요 부분은 빨간 그래프와 y는 x가 만났거든요. 빨간 그래프와 y는 x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각도가 좀 너무 아이고. 자, 각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만 내릴게요. 자, 요거를 각도를 조금 이렇게 내릴게요.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초록색 요거도 각도가 좀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y는 x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너무 이렇게 그림이 리얼리티가 떨어지면은 중간에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하게 그린 거고.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포인트인데 요 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면은 자, y는 x와 fx의 그래프를 활용하면 되겠죠? fx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의 그래프가 여기 오른쪽 빨간 그래프니까 이 빨간 그래프랑 y는 x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2분의 3x-1이 x다라고 놓으면 되죠. 그럼 2 곱하면은 3x-2가 2x. 그럼 x는 2가 되겠습니다. x는 2. 이 점의 좌표는 2,2예요.
됐습니다. 이제 그 넓이를 찾아볼 건데, 자 먼저 요 부분, 요만한 부분부터 찾아볼게요. 요만한 부분. 여기. 자 여기 넓이를 찾으면 요 부분은요 밖으로 꺼내면 요런 느낌이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느낌의 삼각형인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내려오면 얘랑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역시 2분의 1이네요. 그쵸? 따라서 이 핑크색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 해가지고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8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요거 보이나요? 요렇게 돼가지고 길쭉한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요 삼각형은요 밑변은 2분의 1이고요. 밑변은 2분의 1이고 얘가 리리리리리리 연장되면은 요렇게 만나니까 얘 높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요렇게 높이는 2에서부터 2분의 1 빼는 거니까 2분의 3이 높이가 됩니다. 그쵸? 근데 노란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는, 노란 애가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죠. 자,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던 노란 애가, 그럼 얘는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높이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넓이는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8분의 3.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합쳐서 8분의 4, 2분의 1이라는 넓이 얻을 수가 있고, 그 2분의 1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대칭시킨 게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2분의 1짜리가 두 개 있어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전체 넓이는 1이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넓이를 구하는, 좌표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 항상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아마 이 공식을 생각하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선식, 뭐 신발끈 공식, 이런 공식이 있죠. 지금도 여기 0,0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1,2분의 1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 2,2라는 점, 이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신발끈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했었냐면 이 좌표들을 세로로 쓰는 거였죠. 순서대로 점의 좌표를 세로로 쓰고 맨 첫 번째 점의 좌표는 다시 한번 끝에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붙여주고 앞에 2분의 1 붙여주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자, 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값, 그러면 빵이고 1이고 빵이죠. 그러면 1이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값, 그러면은 빵이고 2고 빵이네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빨간 거를 곱해서 더한 거랑 초록색을 곱해서 더한 거를 뺀 다음에 거기에 절대값 씌워주고 2분의 1 그대로 붙여주면 항상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얘 구해보면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분의 1짜리가 두 개 있는 거니까, 그죠? 역시 답은 1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사선식이고요. 사선식은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좌표평면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볼록 다각형들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 아무튼 답은 1번이 되겠죠. 1이 되겠죠. 네, 465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요 녀석의 그래프가 일단 그려지면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는 요 친구인데, 요 친구의 그래프는 V자였습니다. V자가 뭐예요? 0,0에서부터 요쪽으로 45도, 요쪽으로 45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Y는 X의 그래프였죠. 45도가 아닌가요? 이렇게. 자, 아무튼 45도로 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놓은 거냐? 요 놈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자, 1,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원래 0,0에 있던 꼭지점이 두 칸 옮겨갔으니까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요쪽으로 45도,
요쪽으로 45도. 자,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바로 얘가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얘랑 이제 y는 mx-1이라는 애를 비교할 건데 이 직선은 m 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각도는 변할 거예요. 기울기는 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요거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이 여기니까 요 지점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갈 텐데 m 값이 커지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m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일단 m 값이 딱 요렇게 되는 순간이 경계선이 되겠죠. 자, 요 순간이 언제냐면 0,-1을 지나가고 2,0을 지나가는 그 순간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순간의 기울기가 바로 2분의 1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커지면은 무조건 얘하고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m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 파란 그래프와 만나게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면 틀립니다. 자, 왜냐? 이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예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2분의 1 이상이어야지만 얘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요? 자,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게 음수죠. 그래프가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이렇게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요 놈의 그래프하고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그쵸? 안 만납니다. 왜? 점점점 벌어질 테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각도가 이렇게 돼 있다.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되면서 자 이렇게 가면서 보이죠? 쭉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 저기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냐 안 만나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친구의 기울기입니다. 이 친구의 기울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래로 45도로 내려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얘는 눈으로 보기에 이 마이너스 1보다 경사가 더 가파르죠? 경사가 더 가파르다라는 것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녀석의 기울기보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더 큰 거예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 m.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음수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음수고 이 녀석도 음수입니다. 따라서 자, 얘는 마이너스 m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상황은 다시 말하면 m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m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엔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이 녀석이랑 평행한 선을 긋게 돼요. 평행한 선은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는 등호를 붙이지 마시고 요렇게 써주셔야지 얘가 이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가 만나게 하는 m 값의 범위가 돼요. 그래프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쵸? 네, 46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이제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문제죠. 우리가 절대값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식을 다룰 때 절대값이 포함된 식을 다루는 제일 정석적인 방법은 구간을 나누는 거죠. 자,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의 x값이 경계선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x가 2일 때 0이 될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0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자 마이너스 4와 2라는 지점을 경계선으로 해서 구간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이렇게 해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식을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자, 1번 구간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2번 구간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을 때 3번 구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등호를 붙이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크다 쪽에 x가 얼마보다 크다 이쪽에다 등호를 붙여줍니다. 근데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등호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4라는 값도 소속이 생기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둘 중에 하나는 등호를 붙입니다. 근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범위에서는 이 색칠된 녀석들이 전부 음수가 되죠. 음수. 그러면 음수면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뒤에 있는 친구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얘랑 만나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결국 y는 6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범위에서는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텐데 얘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돼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구간은 색칠한 부분 모두 양양 그대로 나와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로 나와서 또 x가 사라지고 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2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요 부분은 요 그래프상에서 보자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 영역에다가 그려지는 그림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영역은요 여기 사이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3번 영역은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요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부터 생각해보면 이 범위에서는 y는 6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상수함수 여러분 알죠? 쭉, 그죠? 가로선 쭉 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 4, 6이라고 한다면 쭉 와가지고 여기서는 쫙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쫙,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y는 6의 그래프고요. 자, 이 가운데 영역 빨갛게 색칠한 요 영역은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요 영역은 마이너스 2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쫙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 여기쯤을 지나겠죠. 여기쯤을 지나고 쭉 가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6과 만나는 마이너스 6은 여기쯤 될까요? 이렇게 y좌표에 마이너스 2니까 네, 요 정도 그래프가 되겠죠. 정확하게 그려보려면 여기에 좌표 찍으시고 여기에 좌표 찍으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초록색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초록색 영역은 y는 마이너스 6이란 또 상수함수잖아요. 또 여기서 쫙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6이었고요. 이렇게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6에 연결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네. 구간을 나눠서 그리면 되겠고요.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최대값은 요 지점이 최대값이죠. 그죠? 6.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n-m은 12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것이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46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에 관련된 그래프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형태를 좀 볼 건데, 우선 요렇게 생긴 형태, 자, y는 fx를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는 형태가 있어요. 요런 형태로 절대값이 붙게 되면 원래 fx 그래프를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fx 그래프에서 x축 아래 부분을
아래 부분을 x축 대칭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축보다 위에 있던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던 이 부분, 원래 이렇게 생겼던 부분이 이 부분이 x축 대칭을 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또 이쪽도 마찬가지. 원래 이렇게 내려갔던 부분인데 얘가 x축에 대해 대칭되니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W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fx가 원래 이거였다면. 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지금 질문한 것처럼 절대값을 x한테 씌워놓은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절대값을 x한테 씌우게 되면 요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먼저 y축의 왼쪽은 삭제합니다. y축의 왼쪽, 그러니까 y축의 왼쪽 요쪽 부분의 그래프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삭제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y축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를 복사해서 대칭, 복사해서 y축 대칭.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그래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이쪽의 그래프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려지고 이 친구를 그대로 y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반대쪽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대칭해서 또 이쪽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쵸? 요것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 이런 식의 절대값 그리고 이런 식의 절대값을 만났을 때 원래 fx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